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28일 목요일 저녁 방송 시작합니다. 시장이 재미있는 걸까요? 처절한 걸까요? 잔인한 걸까요? 아니면 한국은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왜 한국이 미국보다 덜 올랐냐고요? 더 많이 빠지냐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가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를 좀 오늘도 좀 몇 가지 포인트 잡아서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뭐 중복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저는 한마디로 표현을 해봅니다. 쉽게 이해하기 좋은 표현으로 해봅니다. 유독 사람의 성격도 그렇고 사람의 성향이 극단적인 상황에 오고 힘든 상황에 오면 그 사람의 기본 본성이 나타난다라고 하죠. 시장도 그러한가 봅니다.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극한 상황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시장의 특징을 알 수가 있죠. 모두가 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 보고 싶어요. 21세기 대한민국의 주공은 역사적으로 과거에는 조공을 열심히 갖다 바쳤는데 21세기 대한민국의 조공은 대한민국이 갖다 바치는 조공은 파생 시장이다. 매달 갖다 바치는 옵션 만기에도 모자라 2년 반 전부터 만들어져 있던 위클리 만기라고 하는 한 달에 한 번씩도 모자라 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바쳐야 되는 이 시스템이 현대판 조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잡혀 들어가거나 붙잡혀 들어가거나 혹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냉혹한 현실인 거죠. 비유를 하자면 그러는 거지. 파생을 이해를 하고 아는 사람들은 공감을 100배 하실 겁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의 지수가 우리 지수가 눌리고 안 간 이유는 오늘 위클리 만기입니다. 다 거기에 맞춰졌어요. 지수 위치 보니까 거기에 맞춰졌어요. 기관들도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한 거고 눌려지니까 외인들 현물 왕창 매수한 거고 외인들은 이번 달 2조 원을 매수했는데 기관들은 졸라게 매도해야 되고 연기금도 계속 매도하고서 뭐만 샀느냐 LG 엔솔만 샀습니다.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연기금은 계속 그랬어요. 다른 거 싸그리 다 매도하고 LG 엔솔만 샀습니다. 오늘도 그렇고 어제 1,300억, 오늘도 500억 이상 샀습니다. 그런데 전체는 마이너스 600억이죠. 다른 거 얼마나 매도를 많이 했으면 LG 엔솔은 500억 이상 샀는데 마이너스 600억이 넘어가겠어. 그죠? 훌륭한 날의 기관들 수급은 이러합니다. 왜 갖다 바쳐야 되니까 누구한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구조적으로 수익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겠고 더 이상 길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완전히 공식적인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화두를 꺼내면서 서글프게 방송을 시작을 해봅니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이 갈 수는 없겠지만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혹시 면밀히 흐름을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보고 있노라면은 드는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오늘 표현하자면 그거였습니다. 자, 오늘 좀 수급 좀 보고요. 오늘은 전적으로 위클리 만기에 맞추는 게임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갭 띄어서 올라가는 척 보여지다가 웨인드 선물 매도하면서 같이 맞물린 게 연기금액. 제가 중간중간 욕을 섞으면서 조금 발언이 거칠더라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언제까지 제가 이런 표현들이 지속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특징 중에 하나죠. 진짜 고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은 외인들 열심히 빨아 드세요 이런 표현으로밖에는 제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수급 구조로 볼 때는 다른 게 더 이상 나올 만한 거리가 없어 보입니다. 자, 아무튼 수급 보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장이 과연 325를 넘어갈 것인가 쉽지는 않은 모습인데 325 넘어갈 것인가 봐야지 될 텐데요. 조건들이 몇 가지 있는데 챙겨보도록 할게요. 아직 2주가 남았으니까 챙겨보고요. 점검해보고 아 그리고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들 좀 체크해보고 매매 전략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포트 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계속 이야기했던 종목이에요. 종마다. 후방에서도 이야기한 FPCB, 반도체, 전방산업 등등등등등등 그래서 통신 부품 등등 신고가를 드디어 찍었습니다. 외인들 엄청나게 매수 들어오면서 기관들도 매수 들어오면서 한참 전부터 얘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좀 봅니다. 자, 이 판때기를 보면은 외인들이 막판에 기관들 매도가 금융투자하고 연기금하고 같이 맞물리죠. 투신도 일부 있고 엔솔이 포함이 될 거예요 아마. 자, 이게 외인들 프로그램 기차일 거래요 포함이 되면서 3천 넘게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었고 오늘 드디어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내려왔죠. 그래서 그것도 좀 체크를 해봅니다. 자, S&P 500부터 지수를 볼게요. 그제 이야기하면서 이건 음봉 어제 그제니까 음봉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는 양봉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온 거죠, 그죠? S&P 500이 2.6% 올라왔는데 지랄하고 우리는 0.8% 음봉으로 마감해버렸으니 얼마나 열받아. 속에 불이 났을 거야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 뒤집어 엎어 포기해. 아니면 진짜 갖다 불살라 버려야 되나 불 끓고 뭐 낮부터 술 마신 사람들도 많을 거야. 코스닥은 저항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S&P 500 선물 기준으로 볼 때는 추가 상승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S&P 500 선물로 볼 때는 추가 상승 공간이 좀 있어요. 위로 매물이
장기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4,100포인트 정도? 그러면 2% 중반 정도가 돼요. 2% 초반, 중반. 좀 더 올라가면 3% 정도. 2%에서 3% 정도 추가 상승 공간은 있어요. 선물 기준입니다. S&P 500 선물. 이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도 보면은 21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올라가면서는 이제 뭐하고 맞물리냐면 61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올 수 있죠. 61선하고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중단기적으로는 추세가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후에 밀리더라도 저게 골든을 유지하면은 이후에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좀 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500 선물 기준으로 보면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은 일단 단기적으로. 근데 한 번에 올라갈 것이냐, 오늘 위로 한 번 더 올릴 것이냐. 아니면 한번 눌러놓고 음봉으로 눌러놓고 뭐로 쉬어서 갈 것이냐. 쉬어서 한 번에 갈 것이냐, 두 번에 갈 것이냐. 이게 관건이 되겠죠. 자, S&P 500 기준으로 보면은 그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한 오늘 종가를 봐야 되겠지만 현재 미국의 선물로는 약보합권에서 약세로 있기 때문에 녹록지는 않아 보입니다. 쉬어갈 듯한 모습이고 올라가더라도 그냥 십자봉 정도가 되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나스닥의 전고점에서 매물도 받고 있기 때문에 쉬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환율이 드디어 종가상 17원이 하락을 하면서 와 막판에 확 내려왔네. 그러면서 지수를 살짝 끌어올렸었죠 막판에. 자 이제 완전히 추세가 꺾인 걸까? 2021년도 작년 1월 첫째 주를 저점으로 해서 1080원부터 1326원 6.7원까지 근 1년 반이 넘게 주구장창 올라왔네요. 와 끝내줍니다. 이러기도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왔는지. 그러니 우리 지수는 그만큼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거를 누가 만들었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계속 이야기했지만은 환경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지만은 수급적인 요인에서는 연기금의 역할이 컸습니다.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연기금이 어떠한 정책과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어떻게 펴가는지는 좀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돈이 누구 돈이에요? 여러분들 돈이잖아.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받아야지 될 돈들이잖아요. 운영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저는 연금 정책이 정말 잘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연금 정책. 자본시장의 구조와 생리를 잘 아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더 이상 다른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다들 뭐 자, 아무튼 자, 그러한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오늘 외인들 선물 매도 초반에 쫙 매수해서 올리는 듯 했어요. 4,300개까지 매수하다가 2,000개 넘게 매도를 했습니다. 2,300개, 400개 매도를 했어요. 몇 개, 고점 대비 몇 개를 매도를 한 거야. 바로 물량 써서 4,300개부터 2,300개니까
그건 7,000개 매도를 한 거죠. 그래서 많이 했어요. 했습니다. 그중에 현물로서의 수급 지수를 누르는 역할을 한 것은 누구였다? 연기금이었습니다. 초반에 매수하는 듯 하다가 거기서부터 매도 때리고 올라가다가 매도 때리고 매도 때리는 순간순간 다 뭐 이게 연기금인데 연기금 수급이 작용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계속. 막판에 외인들 현물 늘어나니까 외인들 현물이 완만하게 수급이 들어오니까 연기금 매도하는 것에 현물이 움직였어요. 외인들 선물하고. 그러니까 왜 이랬냐고요? 현물은 연기금 새끼들 때문이고 선물은 외인들 때문인데 외인들은 위클리 만기에 맞춰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거를 연기금이 맞춰주었다? 갖다 바친 거다? 그렇게 봐야 될까요? 아무튼 해석을 하자면 지나고 나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연기금은 왜 저런 액션을 취했을까요? 그러면서 오늘도 LG 엔솔을 500억 이상 매수를 했습니다. 매도한 게 600억인데 LG 엔솔 하나 매수한 게 500억이 넘었어요. 그럼 얼마를 매도한 거예요? 지랄하고 1000억 이상 매도한 거잖아. 그게 매일같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기금이 어제도 1300억 매수하고 오늘도 500억 이상 매수했어요. LG 엔솔에 목맸죠. 올해 1년 내내 상장하면서부터 내내 그렇습니다. 페니 셀 때 일부 손절한 거 말고는 주구장창 지금까지 매수했습니다. 올해 최악의 개미들 죽인 타겟은 LG 엔솔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돈이 오가고서 뒷돈 받아먹는 인간들도 많았을 수 있을 겁니다. 누군지 몰라요. 대놓고 얘기는 못하겠어. 여기서 가장 수혜본 인간들이 누굴까요? 자, 아무튼 수급으로 보면은 연기금은 누적으로 매도했지만 LG엔솔만 500억. 그러면 1000억 이상 1000억 이상 다른 업종들 쌍끌이 다 매도한 거죠. 어제도 그래 했습니다. 스탁도 그러하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과거와는 연기금 형태가 다르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정말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거를 외인들이 다 받았습니다. 막판에 매도하는 것도 외인이 받아서 올해 이번 달만 해도 외인들이 2조 원 넘게 매수를 합니다. 외인들은 매수하는데 기관들은 계속 매도를 할까요? 이 연기금 저 새끼들은. 이유가 뭘까요? 연평균 6% 수익이라고 자랑질만 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매도만 해야 될까? 왜 매수를 안 할까 기관들이? 오늘이 목요일 위클리 만기인데 외인들은 하방보다는 상방의 포지션이 좀 더 컸습니다. 폰 매도가 컸죠 훨씬. 오늘 당일로도 콜을 매수를 했어요. 누적으로도 상방의 비중이 컸어요. 그래서 조금 올려놓긴 했지만 많이 못 올렸죠. 누른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콜 매수가 아니라 누적으로 콜 매도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위치에서 타협을 보려고 지수 핸들링을 한 거죠. 다른 거는 없다고 봅니다. 선물이 마지막에 환매수 되는 게 플러스로 돌아올 거 혹시나 그럴까 했더니만 마이너스 1300개예요. 근데 막판에 콜을 늘리면서 30억,
32억 매수를 했어요. 이 물량이 어디 쌓여 있느냐 보면은 현재 종가 위쪽에 물량들이 많이 쌓였습니다. 320, 300, 종가 320, 1.6이죠. 322 위로 이렇게 물량들이 많이 쌓였죠. 320부터. 325 물량들이 많고요. 그죠? 당일로는 품 매수도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단기적으로는 일단 콜 비중이 조금 높기는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내일 아마도 오늘 오르지 못한 만큼 오늘 놓고 본 포지션으로는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양매수 격이니까 그러하네요. 상방적인 비중이 조금 크긴 하지만 아래쪽 범위가 넓게 매수를 했으니까. 근데 오늘 미국이 오른 만큼 오늘 못 올렸어. 그리고 지수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어. 여기도 갭을 메울까 싶었는데 갭도 안 메우고 그냥 이렇게 아래 꼬리라도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안 메우고 올려놓고 갭 띄어서 두고 음봉으로 마감을 시키고 미국이 오늘 지금 모습으로는 크게 오르기는 어렵고 그냥 약간의 조정 약세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십자봉 정도 고압 마감을 하거나 그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시장은 과연 어떻게 내일 만들어질 것이냐, 갭을 메우고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은 위로 올려줄 것이냐. 외인들의 수급, 파생 수급과 현물 수급으로 봐서는 그리고 기관들의 수급으로 봐서는 금융투자가 매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연기금도 매도를 많이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이 일부 기관들 수급이 살짝 많지는 않아도 들어올 가능성과 외인들의 막판의 콜 매수 부분이 내일 일정 부분 지수를 올려줄 가능성. 그러면 기관들 수급과 함께 금융투자 수급과 함께 외인들 선물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르지 못한 것을 내일 양봉으로라도 살짝 좀 반영을 해줄 가능성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지수로 볼 때는 325를 넘어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봐야 되겠죠. 325 넘어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25, 27 마진 노선이 27인데 보통 이렇게 매도 쌓이는 자리까지 올라가긴 하는데 올라가다가 또 밀린다고요.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보면 만일에 내일 올려놓는다. 미국은 오늘 쉬고 내일 쉬는데 우리 지수를 내일 올려놓는다. 쉬었다가 올라갈 걸 감안을 해서 자 올라가요. 200, 325 올라가. 그럼 1% 이상 올라갈 수 있겠죠. 325까지 가면 여기서 1% 올라가는 거죠. 1% 이상 거죠. 1% 혹은 뭐 2% 올라가. 326, 327 올라가. 자, 그날 또 미국이 내일 또 오늘 쉬고 내일 미국장이 올라간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후에 어떤 모습 나오겠어? 내일 포지션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월요일 날 갭 뜨면 원봉 찍어 누르겠죠, 우리 지수는. 그럼 어떤 모습이 나오겠어? 내일 양봉으로 올린다?
윗꼬리를 만든다. 미국장 상승 마감한다. 월요일날 갭 떠서 또 찍어 누른다. 이런 모습 나올 수 있습니다. 추세는 우상향일 것 같긴 한데 계속 이런 모습 나와요.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종목들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죠. 아, 미치고 한장할 노릇이지. 미치고 한장합니다. 지수 갭 떠가지고 음봉 누르면 종목들 가려다 말고 계속 빤스 벗고 도망갈까 바지 벗고 도망갈까 그 고민하고 있단 말이야 종목들. 오늘도 거래대금 코스닥 거래대금이 6조 원도 안 되고 5조 9천억이에요. 어제 거래대금 5조 1천억. 어제보다는 늘었는데 음봉이야. 당하지. 돌아버리는 거지 뭐 그냥. 이 모습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언제까지 가야지 과연 거래가 증가하고 기관들도 수급이 강하게 들고 들어올 것인가? 외인들은 매수하는데 코스피 기관들은 매수 안 하잖아 지금 계속. 이러고 있잖아 바닥에서 길게 대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럴까요? 외인들의 매수는 환율의 매력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주문이 저 정도면 충분히 환율의 매력. 얼마나 좋아. 원화가 싸져 있으니까 매수해서 거기다가 싸져 있는 종목들 쌍끌이 잡아서 그리고 환율 내려오고 지수 올라가고 종목들도 올라가고 그러면은 그렇죠. 환율의 매력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한국 지수가 엄청 싸져 있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관들은 왜 그럴까? 기관들은 왜 수급이 안 들어올까? 왜 그럴까요? 고민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고민한다고 답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왜 그럴까? 자, 저 새끼들은 왜 저럴까? 아직도 시간이 필요한 걸까? 아직도 무언가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일까? 왜 누군가 내년에는 더 심한 침체가 오고 폭락을 할 것이니 그때까지 기다려서 아니면 그때 왕창 매수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요? 증시 버팀 자금이 10조 원이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시행도 안 됐는데 왜 시행을 안 시키고 있을까? 뭘 기다리는 것일까? 시간이 그만큼 더 필요한 것일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시간은 필요해요. 시간은 필요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되면은 바닥권이 아니라 아마도 웬만히 올라가서 만들어진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언제 개인들이 지쳐서 다 떨어져 나갔을 때. 지금도 뒤쳐서 다 떨어져 나가는데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죠? 돈이 안 들어오잖아. 5조 9천억, 6조 원도 안 돼. 어제는 5조 1천억. 코스피는 그래도 오늘 대형주 거래가 많아서 LG 엔솔이 저만큼 올랐으니 그래도 9조가 넘어가는데 조가 넘어가는데 자, 아무튼 시간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종목들은 바닥권에 있고 줍줍하기는 정말 좋은 시기인데 느리니 이거를 어떻게 견뎌가고 이겨가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LG 엔솔이 올라왔는데 LG 엔솔이 개인들은 뭐 계속 물타기 하다가 어제부터 왕창 매도하고 있죠, 그죠? 중간중간 손절도 많이 하고 이 시간을 기다리는 게 상당히 고통스러웠을 수 있습니다. 시장은 그러한가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유기체고 제가 표현하는 것으로는 개인 개미들의 고혈을 양식으로 성장하는 자라는 유기체라고 표현을 하듯이 시장은 그러한가 봅니다. 그러함을 인지를 하고 시장에서 생존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지 맞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2주 남았는데 2주 동안에 325, 327 현재 모습으로 넘어가기는 어려워요. 올라가도 눌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감안해서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거고 그 이후에 추가 상승은 가능성은 이후에 만기 지나면서 봐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메인들 소나기에서 참 벗어나질 못하니 현대판 조공입니다. 자, 아, 최근에도 계속 어제도 그렇고 무증 종목들이 되게 많이 튀어나오죠, 그죠? 무증. 아, 4대1 무증, 5대1 무증.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좀 봅니다. 하나솔루션 이건 뭐 우선주가 간 거고 미래나노테 조일알미늄 3개가 들어갔는데요. 안에 알미늄 애들이 떴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 좀 강했죠. 오후에 들어서면서 확 튀어 올랐습니다. 미래나노텍은 포스코 케미칼 GM 전기차 양극재 소재 뭐 13조 계약 그것 때문에 같은 연관이 있어서 미래나노텍 움직인 거고 조일 알미늄은 배터리 소재 사업 추진 업무 협약 때문에 움직인 거고 하나솔루션은 태양광 사업 흑자 매출 영업이 최대 사실 뭐 그 얘기 나와서 하나솔루션 좀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일률적인 흐름으로 보면 다 하나솔루션 여기서 더 갈 것 같이 작년에 막 그러다가 어? 얘기 많이 나왔었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1200일선까지 안착하고 크게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모습이지. 길은 정해져 있나 봅니다. 지투 파워도 무중 때문에 4대 무중 때문에 움직였는데 연상은 못 갔습니다. 그리고 피코그램도 이게 지금 무중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좋고 원전도 연관이 좀 있고 얘가 좀 최근에 원전 관련해서는 강하게 움직이고 무중 기대감 때문에 더욱더 그러한가 봅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강하게 올랐죠.
또 뭐 일단 지행가 13조 규모 전기차 양극재 소재 공급 계약 체결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화제 종목이었고, 이게 1200일선의 흐름을 잘 타고 가는 모습이에요. 추세를 보면은 오늘 뭐 대형주 중대형주들이 잘 움직였어요. 미래나트도 상당히 괜찮은 녀석인데 이렇게 움직였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고, G2 파워는 뭐 추세 좋았고, 피코그램,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케이지 케미칼도 있죠. 케이지 케미칼도 윗꼬리가 길어지긴 했는데, 아, 1200일선 잡고 이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내려와서 이번 기준이 되는 자리들이 1200일선이 돼요. 페닉셀 나오게 되면은, 그다음에 BK홀딩스 이거 뭐 동전 좀 패스하고, 그다음에 케이지 케미칼이 이것도 뭐 다 오늘은 이제 포스코 케미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들입니다. 원재료 공급했었던 회사라다 보니까 케이지 케미칼도 좀 바닥권에서 강하게 움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알미늄 애들이 움직이니까 사마알미늄도 오늘 뭐 10% 중반대 움직였는데 기술적 저항 자리에 걸렸고, 이거는 뭐 우리 중장기 포트였으니까 이만큼 올라간 종목이었고, 그래도 여전히 2만 원대 유지가 되고 있죠. 15,000원까지 내려왔었네요. 그다음에 현대해솔도 수급이 좀 들면서 이거 한번 하나솔루션 호실적 때문에 실적 기대감 추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관들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수급은 연기금인데 아이고 참 그러합니다. 다른 좋은 종목들은 다 망가뜨려 놓고 특정 종목들로 지나치게 좀 편중하는 경향이 강해서 좀 속상합니다. 연기금은. 그래도 뭐 이슈들 개별 이슈들이 있고 개별 재료들이 있고, 테마는 오늘은 특별히 없습니다. 테마 형성돼서 움직인 종목은 다시 뭐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고, 뭐 태양광, 뭐 태양광은 뭐 하나솔루션 하고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있고 오늘도 움직인 거고, 알미늄 테마로는 뭐 사마 조일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 테마라기보다는 관련된 이슈죠, 그죠? 어, 업과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움직인 거니까 뭐 테마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별 이슈들이 좀 움직인 게 있고, 우상증자는 계속 좀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우상증자. 그래서 보면은 무상증자의 종목 특징을 보면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 게 특징 중에 하나죠. 그렇죠? 유보율이 높은 게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G2 파워도 보면은 유보율이 이거는 뭐 1500%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엊그제 나왔던 게 뭐가 있었더라? 여기 있었죠. 엔지캠 생명도 3000% 넘어가는데 여기서 무중 얘기 나오고, 어제 점상 가는 분위기였고. 자, 그리고 무중설 나오는 것들이 있죠. 저 피코그램도 무중설 나오고 있고, 조선선제도 무중설이 나오는데 조선선제의 유보율을 보면은 추세와 수급은 상당히 괜찮아요. 현재 유보율 보면 23,000%예요. 현금 유동성이 상당히 좋은 회사라. 그러니까 이렇게 유보율 높은 애들이 무중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해드린 종목이 뭐였어요? CDG 있었죠. 과거 중기 포트였으면서 이제 터졌어. 이 자리 내려오면서부터는 다시 흐름 타고 올라갔었던 종목이라고.
얘도 유보율 6,500%예요. 기대감은 있는데 뭐 결정된 건 없어요. 수급은 흐름은 상당히 괜찮아요. 혹시 보유하신 분들은 알아서 요리 잘 해보시고요. 나올지는 봐야지 알겠죠. 근데 나오든 안 나오든 자리는 어떠하다. 지금의 자리는 매수하기 무리 없는 자리다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바닥권에서 매수하기 좋은 자료, 좋은 종목들이 많이 있긴 한데 뭐 일일이 다 소개하거나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고요. 그 전에 언급했었던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해보고 갑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 엔솔은 오늘 뭐 6천억 이상 들어오면서 추세를 돌릴까 하는 분위기인데 흐름은 기술적인 흐름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되게 오늘은 뭐 5% 올랐다라고 하지만 5% 오른 게 장대 양봉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워낙 무거운 종목들이 이 정도면 올라도 많이 오른 거죠. LG 엔솔을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어, 대형주고 무거운 종목이니까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여기까지 느리더라도 가져갈 것인가, 아니 아닐 것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기관도 외인들 특히 연기금부터 해서 외인들 최근에 수급이 강하다 보니까 어, 패시브 쪽에서는 편입을 해야 되는 비중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계속 편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있을 거예요. 불가피한 부분일 겁니다. 연기금은 저희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고 있지만은 그들의 의사결정 구조에는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 거라고요. 결제하는 인간들이 야 매수해 다른 거 이거도 너 잘릴래? 그러다 물리면 어떡해? 지금 침체래잖아 침체. 어? 여기 침체 더 심화된다고 누가 그러는데 침체 더 심화되면 너 어떻게? 그때 가서 그거 밀려가지고 개판되면 너 잘릴래? 그만둘래? 어떻게 할래? 이거 매수할래? 나중에 그때 가서 그만둘래? 그럼 뭐 하겠어 안 해서 안 하죠. 예, 그러겠지. 안들의 의사결정 구조는 그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놓고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돌아갈 거기 때문에 쉽게 수급이 매수로 공격적으로 들어오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건 이해를 해. 이해해. 그럴 수 있어. 하지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 관이 그렇게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고. 자, 아무튼 LG에서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봐야지 되리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얘기했었던 종목들 몇 개 좀 보자면은 턱 조용해요, 잔잔해요, 그죠? 한 번쯤은 튈 것 같아. 인디에서의 수도 관련된 규모도 사업 규모도 엄청나게 크고 네옴시티도 있고 등등 많이 있어요. 근데 아직 그다지 반응들도 없고 근데 자리와 흐름은 괜찮아요. 한번 거래 터지면 한번 위로 확 쳐올릴 가능성이 있는데 특별하게 붉어지는 게 없어서 그러한 모습인 듯한 흐름이죠. 그러합니다. 관련된 종목들 다 그러해요. 한국전기도 그러하고
중소형 건설주들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한 번쯤 순환이 강하게 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좀 주시는 하셔야지 되리라고 봅니다. 하셔야 될 거고 오늘 그리고 오늘 특징 중에 하나가 어, 배터리 리사이클 탑이라고 하는 성일 하이텍이 상장을 했는데 완전히 뭐 뒤통수 맞았죠. 완전히 뒤통수 맞았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죄다 빠지면서 얘도 오늘 완전히 뭐 그냥 그죠? 8%, 19%. 뭐 외인들 기관들 엄청나게 매도를 해댔으니 개인들만 주구장창 매수를 해대고 연기금도 매도를 하고 연기금 얼마 매도 안 했네. 개인들만 360억 매수를 했네요. 3,700억 중에서 이것도 좀 특징적인 초반 뭐 계속 좀 자료 받았을 때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배터리 사이클 쪽으로는 그래도 그래서 주목을 받는 회사였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얘기가 많이 돌고 나오는 종목은 상장되면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를 하신 분들도 있긴 할 텐데 뭐 녹록치는 않았을 거예요. 녹록치는 않았을 거예요. 자, 그리고 교육주들은 단발적이었던 거죠. 교육주들은 코로나 때문에 교육주들은 좀 단발적인 모습이었을 거고 추가적으로 연속성 가져가기에는 쉽지가 않죠. 거래량으로 보더라도 탁 상한가 말아 올려놓고 매물 위에서 치고 빠지는 음봉 거래가 상당히 컸죠. 그죠? 단발적으로 해먹고 나온 거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쉽사리 과거처럼 연속성 가져가기는 녹록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의 뭐 테마로는 무중 이슈를 가지고 있는 무중 기대감이 있는 왜 거래 대금이 별로 없으니까 일부는 조금 타겟이 될 만한 종목이 한두 개는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무중 쪽은 계속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데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제 타겟 이야기 한 종목이 있죠. 그거는 좀 관심 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그런 종목이면 더 좋지 뭐. 그 기대감을 가지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면은 나오면 튀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우중 이슈 나온 것 중에 유일하게 안 간 게 최근에 원준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하고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었어요. 이것도 연기금이 저 모양을 만들어 놔가지고 연기금,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이 연기금이 타겟을 잡았었던 종목들이 매수하다가 망쳐놓은 애들이 있지만 그 망쳐놓은 종목들이 최초 연기금이 매수한 애들은 괜찮은 종목이었다는 거지.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것도 포스코 케미칼하고 연관이 있는 종목입니다. 양극재, 음극재 그 장비 업체인데 원주는 연관성이 있어요. 얘네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움직였는데 강하게 움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엊그제도 얘기했지만은 타겟팅할 종목들 중에서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을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많아요. 정말 많아. 막 화가 나. 꼭지 돌아요, 막 그냥 진짜 종목들 그런 종목들 보고 있느라 막 열이 올라서 2분기에 워낙 많이 망쳐놨어요, 연기금 애들이. 개쓰레기 짓거리 했다고 제가 욕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역으로 우리는 이용을 해 먹어야 되잖아. 나중에 그 새끼들 다 핥아먹을 거라고요, 그거 연기금. 분명히 저거.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회사들 아니면 다 다시 포트 담을 거라고요. 주워 담을 거라고. 바구니에. 탐색해 보세요. 그리고 테마 순환 한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에는 짧게 한 번 딱 튀고 움직이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거조차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원전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움직이는 게 이게 기대감 때문에 움직였던 녀석인 G2 파워만 그냥 갑자기 무증 발표하는 바람에 확 튀어버린 거고 나머지들은 많이 올랐다가 하락한 상황에서 서전은 뭐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도 아닌데 은근히 내려와서 돌리려고 하는 과정이니까 서전은 한 번쯤 양봉 올려줄 수 있습니다. 올릴 때는 강하게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주시해 보시고요. 이제 무르익어 갑니다. 그러니까 주시해 보시고 보통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 21선을 이탈을 아마 한 달 정도 내려오다가 여기선 두 번이나 이런 모습 나오긴 했는데 한 달 정도 흐르다가 그 다음에 21선 잡고 강하게 올리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시를 해보세요. 기술적인 흐름으로도. 그러면 상한가는 못 갈 거고 윗꼬리 양봉 만들거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로봇주들도 계속 이야기 나오는 애들은 뭐 방산도 이야기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 이야기 나오는 애들은 뭐가 있냐면은 이제 방산도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죠? 방산. 방산은 과거부터 계속 얘기 나왔는데 올해 뭐 있다 보니까 뭐 그렇게 두드러지게 튀거나 테마성 순환하면서 강하게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니고 꾸준하게 올라왔었어요. 계속 꾸준하게 올라왔었어요. 아, 그리고 계속 나오는 이야기는 원전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 쪽은 네옴시티하고 해발 그다음에 인디 쪽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근데 수급은 그다지 도는 것 같지도 않고 삼성물산이 시간에 올라서 강하기는 했는데 그래서 건설주들이 좀 강하면서 중소형 건설주들이 한 번쯤 테마가 돌까 했는데 그것 또한 또 안 만들어지고 있고 국내적인 대내적인 경기 측면에서도 부동산 쪽에 원재 재가격이 크니까 허가는 늘어나는데 착공과 완공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원재 재가격이 워낙 비싸지니까 착공하기도 두려워지는 거고 완공도 계속 지연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마진율이 떨어지고 골치 아픈 거라 지금. 그러니까 때로는 이것 때문에 수급이 들다가도 대내적인 상황들이 그렇게 맞물리니까 수급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흐름은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수급이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양상은 없어지는 거죠. 일단 인플레도 잡혀가면서
지금 오늘 나온 뉴스 중에 무슨 뉴스가 있었냐면은 이 뉴스가 있었죠. 물가와 싸우며 증시도 살렸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파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는 왜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왜 없을까요? 두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 역대급 긴축. 경제도 살피겠다. 4월의 변신의 증시도 환호성. 4월 시장 매료시켜. 인플레 안정 달성의 믿음 줘. 이러한 대내적인 부분들이 아까 기관들의 수급이 민기적거리고 그렇게 되는 이유에는 뭐 제가 한편으로는 욕도 하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안 풀리는 것도 있는 거죠. 시간을 기다려서 이게 풀려가야지 수급이 될 가능성도 봐야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펀드와 장기적인 자금을 운영하는 조직들은 그게 아니잖아. 운영 마인드 자체가 다른 거죠. 개념이. 특히 연기금부터 시작을 해서. 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니까 아마 기관들 수급이 민기적거리고 저런 행태를 아까 얘기했던 행태들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부분 인플레가 그 대내적으로 잡히는 모습이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건설 쪽에서도 그러한 허가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착공하고서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완공도 돼야 되는데 기한 내에 완공이 돼야 되는데 완공도 계속 지연이 되고 늦어지고 있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원자재 가격이 내려오고 인플레가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반기에 가면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뭐 미국은 파월로 물가 싸면서 증시도 살렸다, 인플레도 잡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도 과연 그렇게 되는지도 봐야지 될 거고. 그 시간을 과연 우리네 개미들이 이겨갈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겠죠. 견딜 것인가의 문제죠. 이길 것인가의 문제보다 견딜 수 있을 것인가.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 시간을 어떻게든 우리는 개미들은 견뎌가야지 되는 거겠습니다. 견뎌가야지 돼요. 코로나 때 상황과는 또 다른 어떤 흐름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상황을 지루했던 상황도 많았었잖아요. 이때도 이런 박스권 흐름 계속 내려놓고 박스권 흐름 엄청나게 오래 갔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뭐 거래 증가하면서 개별주도 활발하게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빠지고 움직이고 빠지고 그런 적도 있듯이 그러다가도 또 한번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탄력적인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장세가 한 번쯤 나올 거예요. 항상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시장의 돈은 돌아야지 되는 돈들은 일정 수준 존재하기 때문에 거래는 감소해도 그 자금들이 시간을 조금 지나 보면은 돈들이 강하게 수급 상황에서 돌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원리는 시장에 돈은 돌아야 되는 돈들은 정해져 있어요. 돌아야 되거든. 안 돌면 안 되는 돈들이거든. 그 자금들은 순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고 어느 순간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때 되면 조금 더 리밸런싱에 대해서 활발하게 리밸런싱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잘 이용을 해보는 것도 괜찮고요. 여유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간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연기금이 많이 망쳐놓은 종목들 중에서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아요. 정말 많아요. 화가 나고 열받을 정도로 많습니다. 잘 탐색해 보시고요.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 포트 종목 중에 메인 포트 중에 하나인데 올해 편입한 종목이에요. 올해 몇 달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오늘 신고가를 찍었는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검색해 보세요. 아마도 이 이야기는 나중에 할게요. 아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FPCB 통신 부품 있죠. 플러스 애플도 연관이 있고요. 애플카도 연관이 있고 뭐 이렇게 테마로 오면 혹은 뭐 실적이나 뭐 업종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또 반도체도 연관이 있죠. 다 통신도 연관이 있고 통신 부품이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밸류 체인 속에서 보면 여러 가지 연관성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타겟팅을 했는데 오늘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요즘 장에서도 신고가 찍었다고.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200원이 모자랐어요. 200원이 모자랐어. 역사적인 신고가. 자, 아무튼 그러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종목들을 줍줍줍줍 해서 가느냐에 따라서는 뭐 모든 종목이 다 갈 수는 없는 거지만 일부는 그러한 종목들도 편입이 되어 있으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심리적인 안정과 함께 좀 더 좋을 수가 있겠죠. 그러한 종목들도 좀 잘 탐색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기본 조건은 추세가 우상향이어야지 돼. 중장기 추세가. 펜엑셀마다 이제 저점이 높아지는 종목들이 훨씬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종목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면서 연기금이 망쳐놓은 종목들 중에 그런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기본 조건들은 1200일선 지지하는 애들도 있지만 1200일선 이탈해서 내려오는 애들도 있어요. 지수처럼. 그런 애들 바닥권에서 잡아서 쭉쭉 파셔도 크게 무리 없습니다.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 그러면 1200일선을 기준으로 중장기적인 추세가 괜찮은 종목들, 실적 좋고 그런 종목들 잘 탐색해 보시면은 지금은 싸게 편입할 수 있는 종목들이 널려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었던 조건들이 지나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좀 더 같이 좀 잘 좀 견뎌가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서 마칠게요. 이제 한간에는 이제 요즘에 워낙 이제 방송에서 침체를 이야기하거나 리세션 침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부동산 이제 붕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죠? 많이 있죠.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침체, 더 심한 침체, 부동산 붕괴, 붕괴될 것이다고 이제 박수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과연 그렇게 될까? 어떤 시각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더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에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럼 얼마나 더 부동산
3, 40%는 하락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실물 경제에서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부동산 3, 40%는 이게 우리 지금 주식 포함해가지고 다 같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습니다. 경제의 주축인데 3분의 2를 차지한다고요. 안 그래도 부동산 때문에 내수 경제 망쳐놓은 상황에서 부동산이 붕괴된다 그러면은 3, 40% 평균 하락한다 그러면은 경제가 붕괴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가.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얘기한단 말이에요. 11년도에 그런 얘기했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가 있어요? 어디가 있을까요? 그 인간들은. 일본 따라간다고 50% 반토막 난다고 이야기한 사람들 다 어디가 있냐고. 자, 침체 부분. 지금 파월의 노력으로 아까도 우리가 봤듯이 물가가 싸우면서 이 어려운 것도 해낸 파월 자랑질해요, 언론에서. 그죠? 미국 언론 따서 쓴 거겠지. 인플레도 잡고 금리 인상도 속도와 완급 조절을 해 나갈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침체로 더 가지 않게끔 조절을 하겠다는 의미거든요. 일단은 뭐 하반기 연말까지 보아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 이제 내년 초에는 금리를 인하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가능성에 베팅하는 월가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하듯이, 네, 침체가 눈에 드러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수는 항상 정말 유기체입니다. 선반영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그걸 감안하고 내려오는 거죠.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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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일단 지나가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폭락과 침체와 폭락은 쉽게 오지 않는 거죠. 그게 확률적으로도 많고 과거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폭락이 오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 폭등이 오거나 하는데, 설마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아는 상황에서는 쉽게 시장은, 그게 그래서 유기체인 것 같아요. 시장은 유기체라고 하는 게 그러한 속성들조차도 다 아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침체와 국내 부동산 폭락 3, 40% 하락 폭락 이야기를 하는 게 과연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고 심각해지고 뭐 2000 이탈하고 등등 얘기하는 게 과연 맞는 이야기일까? 그렇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개인들도 갈등을 많이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시기에, 그래서 이렇게 힘겹게 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해야 될 목 중에 가장 큰 것은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경제에 대한 공부.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들을, 힘겨운 상황들을 한번 사이클 겪고 또 겪고 나면은, 2년 전에도 겪었잖아. 겪고 나면은 또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내가 훨씬 더 성장되어 있는 거죠. 내 스스로도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내 자산도 불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벌써 한 주가 다 지나가는 내일 금요일인데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